영화 옥자는 꽤 소란스럽고 우스꽝스럽게 시작합니다. 식품업계 CEO인 루시 미란도가 슈퍼돼지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설국열차에서 윌포드의 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처럼 허황되고 과장됐죠. 관객은 누구나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시의 소란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한국의 산골이 등장하며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이 나옵니다. 소녀 미자와 변종돼지 옥자의 평화로운 한때는 앞서 소란스러웠던 분위기에서 관객을 진정시키며 미자와 옥자의 우정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아무리 평온해도 쉽게 안심할 수가 없죠. 저 산골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봉준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평화로운 장면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상당 부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개됩니다. 회사에서 옥자를 몰래 데려가고 미자는 서울로 향하고 옥자를 쫓고 동물보호단체 ALF와 만나는 등의 여러 부분이 관객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재미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봉테일이라고 불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니까요.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도 깨알같은 재미로 즐거움을 줍니다. 아마 영화의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 관객들은 빵빵 터지면서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가볍게 전개되던 영화는 뉴욕에 이르자 진지한 풍자를 보여주며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괴물의 후반부 시위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뉴욕 한가운데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듯한 기분입니다. 스포일러 우려가 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뉴욕 이후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아마 그때부터 옥자는 거의 공포영화에 가까울 만큼 음침하고 충격적으로 전개되죠. 더욱 놀라운 것은 미자의 선택입니다. 여느 할리우드 가족영화와 다르게 전개되는 미자의 선택은 마치 영화 마더의 마지막 장면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분명 행복하게 끝난 마지막 장면조차 불안한 뒷맛을 남기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괴물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군요. 역시 스포일러 문제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돌이켜보니 설국열차와 옥자는 꽤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나쁘게 묘사된다는 점이죠. 설국열차의 윌포드 기업이나 옥자의 미란도가 그렇습니다. 물론 돈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대립구도라면 가진 자가 나쁜 쪽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설국열차와 옥자는 자본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2번 연속으로 나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괴물의 주한 미군, 살인의 추억의 권력자들, 자본과 권력은 비밀스럽죠. 그들은 언제나 굉장한 이익을 취하지만 그 실체는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비밀이 깊어질수록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도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말이죠. 엔딩 크레딧을 보니 CG가 한국팀이네요. CG팀의 솜씨가 나쁘지 않아서 옥자의 디자인이나 움직임 등 여러 가지가 참 귀엽습니다. 이 영화 잘 되면 옥자 캐릭터 상품을 내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옥자 캐릭터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영화는 보여주지 않는 편이 좋겠네요. 이 영화가 가진 여러 메시지 중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식의 폭력성입니다. 막말로 남의 살 뜯어먹는 일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고기를 끊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불판 위에 고기 바라보는 일이 불편해질 것 같네요.